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이 9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12월 14일 기준으로 전국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0.9%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또 전셋값 역시 0.97% 상승하면서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통계는 규제 지역에 대한 지정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또 지난해부터 발표됐던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앞으로의 변화들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 알차고 다양한 내용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2021년 새해 첫 방송입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알토마토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항상 그 부동산이라는 것은 항상 흐름을 타야지만 좀 좋은 흐름을 또 알고 있어야지만 부동산에 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부동산 TV, 알토마토 TV 방송 보시면서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 부동산 시장에 좋은 흐름 찾을 수 있는 오늘의 첫 순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들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저번 주에도 아마 이 올해에 대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연초이기 때문에 한번 저 전망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올해 어떤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먼저 해봤습니다. 불장, 불같이 뜨거운 상승장이라는 말인데요. 전국이 부동산 불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2020년 부동산 시장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타올랐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경기 전망의 주요 변수인 거시경제와 전세시장, 공급 물량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1.1%로 외환위기 충격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2021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출시에 따른 점진적 경기 회복 등으로 3% 상승을 전망했는데요. 기준금리 또한 0%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금리 기조 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로 인해 2021년 전세난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1년 전세 가격이 5%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며 높은 수치의 상승률을 예측했습니다. 또한 2021년 아파트 분양은
전국적으로 32만 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 추진 등 공급 대책과 맞물려 2021년 전세 가격 상승은 둔화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매매가 상승세는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1년 부동산 경기 전망, 지금부터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저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아마 올해 이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논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은 전망치, 부동산에 대한 전망치를 좀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전세 가격의 상승, 이 상승은 어떻게 좀 멈출 수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 문제입니다. 즉 보유세에 대한 문제, 또 양도세에 대한 것이 올해 이제 걸려져 있죠.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부분하고 6월 달에 진행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의 어떤 거래량이 과연 어떻게 터질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새 그 분양에서 나오는 그 분양 어떤 비율이라든가 이 재작년의 비율이라든가 이 재작년과의 어떤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본다면 올해 좀 공급되는 물량들이 좀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급되는 물량이 작다 보니까 실수요로 움직이는 전세가에 대한 상승을 좀 막아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거래량들이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오히려 거기에 따라 어떤 가격 상승을 또 주도를 또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다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어떤 세금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상승에 대한 폭은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이 사전청약 물량들이 어떤 효과를 좀 발휘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그 국민들의 어떤 가처분 소득,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소득에 대한 부분이 따라갈 수 있느냐, 즉 소득에 대한 비율 자체가 증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따져본다면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면 그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수요층 자체가 상당히 좀 얇아질 수 있다. 또 오히려 이런 것이 역효과로 인해서 소폭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전망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참조한다면 그래도 이 전세가,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가에 대한 상승률로 인해서 이 가격 상승폭에 대한 둔화는 있지만 올해처럼 또 재작년처럼 큰 상승폭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전세가에 대한 상승을 봐서 그 어떤 추격 매수라든가 갭 투자로 인해서 투자로 좀 전환하는 방법은 좀 위험성이 있다.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나오는 이 분양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입주되는 물량들이 2023년도 이후에는 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즉 거래량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입주 물량이 2023년부터 점차적으로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가격에 대한 역효과가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추격적인 어떤 갭 투자 이런 것들은 좀 삼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 또 아파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보유를 하면서 잘 끌고 갈 수가 있느냐. 상승률은 꾸준하게 유지가 됩니다. 상승률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것이 세금을 내고 나서 남아있는 금액 그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여유가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2023년도까지는 매도할 수 있는 시기, 타이밍을 좀 맞출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좀 더 관찰해 보시고 일단은 보유하고 잘 끌고 가시는 것을 일단은 1번으로 좀 놔두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본다면 전망에 대한 주요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 코로나에 대한 변수입니다. 이 코로나가 올해 이제 뭐 치료제라든가 이 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숨기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찾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주식시장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유동 자금 자체가 상당히 좀 풍부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화랑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어떤 전체적인 부동산에 대한 경기 흐름이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부동산, 특히 실거주를 하고자 하는 수요층 자체가 이 가격 상승이 상당히 좀 크게 오르다 보니까 과연 이게 가져가서 내가 소득에 맞는 어떤 그 대출에 대한 비율, 이 DSR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조했었을 때 과연 그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치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본다면 상당히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전세에 대한 매물 잠김이죠. 어떤 시기든 간에 임대차 3법이 개정이 된다든가 임대차 3법이 나오게 되면 항상 이 매물 잠김 현상은 일어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가 상승을 했었고 거기에 따른 어떤 가격 상승을 주도를 했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주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도를 하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는 여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단기적으로 봐야지 이걸 하나의 어떤 중장기적으로 전망치를 내놓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은 매매에 대한 어떤 소폭 하락, 또 전세에 대한 상승 이런 부분이 좀 겹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여기서 나오는 거래량이에요. 이 거래량 자체가 올해 6월까지도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매매가를 좀 부추길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승률의 추이 올해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한 1.1% 정도를 내놨는데요. 이제 2021년 같은 경우는 뭐 KDI라든가 항공이라든가 긍정적인 지표를 현재 좀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코로나에 대한 어떤 백신이라든가 또 이제 전체적으로 뭐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신호를 좀 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실제 어떤 그 경제 성장률을 추이를 보시게 되면 이 사스라든가 이 메르스가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메르스 때는 오히려 경제 성장이 오히려 경제가 성장을 했었는데 사스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올해 이제 그 코로나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전체적으로도 마이너스를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경제 지표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이런 지표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르스 때하고 사스 때도 긍정적인 효과, 즉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 효과는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외환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랄까요, 외환위기가 접어들고 나서 하락 기간이 거의 한 1년 정도의 하락 기간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상승 기간이 한 2년 정도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 서울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보게 되면 금융위기 당시에는 좀 하락폭이 좀 뭐랄까 급격하게는 하락하지 않았지만 완만하게 하락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했었습니다. 약 한 5년 정도의 하락 기간을 보였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는 상승 기간이 약 한 3년. 올해부터 이 흐름을 따라서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적으로 주택 점유율의 형태인데요. 이 보시게 되면 이 자가에 대한 비율입니다. 이 자가에 대한 비율과 이 전세에 대한 비율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자가에 대한 비율은 점차적으로 좀 증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자가 비율이 더 많고요.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도 자가 비율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에 대한 이제 비율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죠. 전세가 거의 뭐 희소성을 가질 정도로 많이 좀 줄어들었다. 그 전세에 대한 어떤 수요자가 실수요자도 많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서 그런 영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가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 전세에 대한 비율도 점차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세에 대한 비율은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임차 가구 중에 전세와 월세의 비율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세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 월세에 대한 비율은 점차적으로 좀 높아가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세에 대한 비율 자체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에 대한 비율 자체가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그 예견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에 대한 비율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전세에 대한 비율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도표상으로도 지금 현재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주택 점유 형태 비율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도지역이라든가 광역시, 이 수도권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 노란 것들이
현재 지금 전세에 대한 비율입니다. 전세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좀 많이 연도별로 해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증가를 했다가 점차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세에 대한 비율도 공공임대 어떤 그 공공임대 아파트라든가 이런 어떤 그 경기도에서 보이고 있는 뭐 기본주택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전세에 대한 비율 자체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앞으로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세 시장의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19년도 8월달 이후의 상승률 또 20년도 7월달 이후에 전체적으로 비율 자체를 보게 되면 이 서울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전세에 대한 비율 자체는 증가를 하고 있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에 대한 또 광역도시에 대한 어떤 비율 자체도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이 전세 시장의 어떤 비율 자체는 앞으로도 천천히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전세가 상승률과 매매가 상승률.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특징이 이 어떤 전세가의 어떤 그 상승률을 전세가 상승률이 초과가 됐습니다. 매매가 상승률보다요. 그런 어떤 그 전세가에 대한 어떤 상승률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로 대책은 이 전세가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동산 임대차 3법이 나와 있지만 이게 시장 경제에서 또 그런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면 또 하나의 좀 대책이 나와서 이런 어떤 그 대책이 어떤 안정세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올해 상반기에 그런 대책이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물려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올해 시작되는 사적 청약과 맞물려서 어떤 그 가수요층을 좀 뭐랄까요, 그 흩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대책들이 한 7월달 이후에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차별로 수도권에 대한 임대주택들도 전체적으로 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그 비율도 많이 줄어들 뿐더러 임대주택을 자동 발소를 할 수 있는 것도 현재 좀 많이 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 예정입니다. 임대주택을 말소시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5년 이내에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증여에 의한 세대 분리가 증가했다. 이런 것을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 즉 증여에 의한 세대 분리가 증가했다는 것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세대층 자체가 아파트는 계속적으로 좀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 재산의 어떤 그 증식 과정의 하나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7월달 이전에 좀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올해 6월달 이전에 좀 더 증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세대 분리가 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연평균 주택과 아파트 인허가 물량을 좀 보시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뭐 11월 달, 12월 달에 아파트에 대한 인허가 물량들이 그쪽에 안쪽에 많이 몰려 있죠. 그렇게 보게 되면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그렇게 재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평균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은 좀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인허가 물량 자체에 대해서 입주 물량이 생기기까지는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3년 이 2021년, 22년, 23년 요 안에는 입주 물량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한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좀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올해 이제 이슈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전세 이 매매로 좀 전체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로 인한 여건 악화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유동자금에 대한 어떤 그 자금 대책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는 거시경제를 흔들 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경제는 코로나의 어떤 회복을
단기적으로는 찾을 수만 있다면 경제 회복의 어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세 같은 경우도 전세 수요자에 대한 어떤 전세 권리 보호 차원에서 들어간다는 하지만 또 그만큼 또 전세 물량들이 또 많이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에 대한 어떤 상승률은 올해도 좀 지속될 수 있는 여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올해 6월 달에 거래량 자체가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전세가 기본적인 어떤 상승 흐름세에 어떤 영향을 그때 가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만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뭐 32만 원 수준에서 전망을 좀 내놓고 있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임차 시장보다는 분양 시장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2026 공급 전망을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매수세는 좀 둔화가 될 것 같고요. 전체 주택 가격은 뭐 소폭 하락은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그건 어쨌든 간에 예상이기 때문에 소폭 하락에 대한 영향 자체가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에서 미쳐야 되는 부분인데 실수요자인 전세 수요자에 대한 어떤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아파트에 대한 매매 가격 자체가 어떻게 좀 전망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망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부동산 전체적인 전망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올해 상반기에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올해 7월 달 이후에 그 사전청약에 대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한 어떤 물량 자체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즉 현재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의 어떤 기회라든가 이것을 좀 갖고자 하는 무주택자들한테는 항상 7월 달에 사전청약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하시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021년 새해 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해서 체크해 드렸습니다. 앞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흐름을 미리 좀 파악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 전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시면서 전문가와 함께 출발해 보시는 것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1:1 맞춤 상담인 만큼 여러분께 딱 맞는 해결책도 제시해 드리니까요. 이 기회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네, 여기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네. 4단지. 네. 여보세요? 네, 전망 알아보려고요. 전망이 궁금하시고요. 광명 하안주공 4단지 아파트 맞으시고요. 네. 네, 현재 거주하고 계신가요? 예, 얼마나 거주하셨어요? 3년이요. 3년 정도 거주한 아파트입니다. 전망 궁금하다라고 하셨고요. 김광섭 이사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3년 전에 구입가는 한 대략 얼마 정도였어요? 3억이요. 아, 3억 정도요?
네. 예, 일단은 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뭐 일단 네. 보유 기간 자체를 한 3년 정도는 좀 더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그쪽에서 뭐 추진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는 좀 나오고 있죠. 네네. 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좀 돼 있는 거예요? 추진위까지? 수준이요? 예, 추진위에 구성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아직은요. 아직은요.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이 철산역 쪽 요 네. 라인이죠. 광명시청 쪽 요 라인이 위치해 있고 여기 하안주공 4단지가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초등학교가 다행히 옆에 붙어 있어요. 요게 이제 초등학교 또 옆에 오른쪽에 이제 하안중학교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 이쪽 앞쪽으로 해서는 뭐 철산레미안 쪽 앞쪽으로 해서는 현재 지금 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호재거리로 좀 잘 작용하고 있는데 요새 뭐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규제들이 상당히 좀 심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은 호재거리가 워낙 강한 동네 중에 한 군데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보유하셔도 가격 자체의 영향은 가격은 올라가면 올라갈지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쪽으로 해서는 뭐 금천 쪽이 위치해 있고 이쪽 안쪽으로 해서는 신안선 라인이 이렇게 좀 하나가 좀 버티고 있거든요. 한 2024년도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통이 될 건데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하안주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쪽 광명 쪽에서 가장 큰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철산역이에요. 이쪽에 이제 광명 사거리역 쪽 주변 지역이 있죠. 이 광명 사거리역 쪽 주변 지역은 재개발 지역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둘러싸여져 있는 지역들이고 이 철산역 쪽 요 라인들은 밑에 쭉 해서 이제 운산고등학교 이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크게 이제 재건축의 어떤 그 호재거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이쪽에서 한 3년 전에 구입을 하셨다는 것은 매수 시기 자체도 상당히 좀 나쁘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어떤 그 주공 아파트 이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뭐 주차장에 대한 어떤 부재, 주차 공간의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그 불편함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재건축을 또 가져갈 수가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리모델링으로서 충분히 좀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양쪽의 아파트와 아파트의 어떤 거리 자체가 상당히 좀 길기 때문에 지분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비율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건축을 하든 아니면 리모델링 하든 간에 전체적으로 호재거리를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도 시기 자체가 3년 전에 구입하셨을 때 가격대 자체도 뭐 나쁘지 않게 구입을 하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이쪽의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 또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재건축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뭐 기부 체납 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발상의 전환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용적률을 상향시켜줘서 뭐 아파트의 예전 같은 경우는 토지로 해서 받았다고 한다면 기부 체납을 요새 같은 경우는 충수를 용적률을 높게 해서 거기서 이제 임대 아파트를 빼는 걸로 해서 기부 체납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조합원들한테도 상당히 좀 이득이 갈 수 있는 여지는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먼저 시작을 해서 시작해서 언제 끊느냐,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또 재건축에 대한 아파트들이 또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또 쥐고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뭐 길게 뭐 얘기했지만 잘 보유하시고 매도 시기 자체는 3년 이후에 잡으셔도 충분합니다. 어떤 얘기를 들으시든 간에 매도 시기는 좀 천천히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 조금 더 가져가도 된다. 3년 정도 기간을 주셨고요. 호재도 있고요. 또 가격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남아있다라는 설명 도와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나도 직접 통화를 하고 싶어요. 나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끝번호 7417번입니다. 강서구 가양동 강변 3단지 15평형을 실거주로 구입을 했습니다. 5억 4천만 원 정도면 고점 매수한 걸까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강서구 가양동으로 갈 거고요.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잘 매수를 하신 건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잘 매수하신 걸까요?
네, 5억 4천 정도면 뭐 가격대가 이렇게 아주 좋은 가격에 매수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못 해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일단은 뭐 입지적으로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셨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변 지역을 좀 보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여기 강변 3단지 이렇게 위치해 있죠. 옆에 이제 경동 아파트도 이제 같이 위치해 있는데 근데 이 향 자체가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 아파트예요. 이렇게 복도식으로 해서 이 한강변을 가립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데 예전 같은 경우는 남향을 좀 선호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도 좀 많이 지었죠. 하지만 입지적으로 보게 되면 이 가양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가양역과 상당히 좀 가깝죠. 또 가양역은 뭐 일반과 급행이 쓰는 노선입니다. 이쪽에 이제 마곡이라는 동네가 크게 위치해 있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 가양역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마곡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뭐 R&D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포진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산하기관들이 이제 붙이게 되죠. 소위 말하면 이제 하청업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여기에서 이제 산하기관들 자체가 지산 쪽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지산이 좀 만들어져야 될 부분은 이쪽에 있는 쪽 지역보다는 오히려 가양역 쪽 라인이 상당히 좀 좋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강서구청 쪽 라인이죠.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산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지산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수요층들이 또 전세라든가 월세 수요를 좀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쪽 주변 지역에 호재거리가 너무 많아요. 마곡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 CJ가 또 이렇게 위치해 있죠. 이 CJ 부지가 또 어떻게 변모할 것이냐 이런 것도 남아 있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중고 매매 시장, 중고차 매매 시장으로 이렇게 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이 뒤쪽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아파트가 상당히 좀 많이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권이라든가 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학군도 아주 상당히 좀 잘 이렇게 포진이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서 뭐 굳이 뭐 단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임대 아파트가 좀 많아서 주변의 환경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하나의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장점이 많은 지역들이고 또 입지적으로 강변 3단지라든가 옆에 있는 경동 아파트라든가 한강변을 좀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랄까요? 여기에 강변 3단지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이제 아파트가 좀 지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이것을 뭐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는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여기 이쪽 지역에 아파트가 새롭게 추가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좀 쉽지 않은 지역들 중에 한 군데거든요. 그렇다면 실수요를 움직인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아파트의 가격대가 좀 더 움직일 수가 있는 여지는 많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좀 현재 이 아파트에 대한 가격대보다 좀 더 가격을 좀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아직까지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실거주로 해서 잘 보유하셔라. 또 매도 시기를 잡을 때는 어쨌든 마곡이 완성되는 시기가 올해에서 이제 2022년 정도를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근무하는 직장인 수요층만 하더라도 약 한 43만에서 45만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 정도가 되면은 그만한 인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충분히 전세라든가 월세 가격의 상승에 대한 매매 가격을 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4, 5년 정도 뭐 장기적으로 한 6년 이상은 충분히 좀 보유하시고 잘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단점보다는 장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3314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양평역 중흥 S클래스 25평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거주를 할까, 매도를 할까, 전세를 줘야 할까 고민 중인데요. 여기 가깝다 보니까 실거주로도 고민 중인데 어떨까요? 전망 부탁합니다. 하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상당히 좀 좋은 고민이죠. 이게 뭐 조합원으로 가지고 가셨으면 오랫동안 기간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 보수를 받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분양을 받았었으면은 이게 뭐 거의 한 150대 1 이상이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을 좀 잘 받으신 겁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실거주로 구입하시든 안 그러면은 뭐 전세를 놓고 보유하시든 간에 잘 끌고 가셔야 된다. 이유는 뭐냐면 뭐 이쪽의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요. 이쪽 라인 자체가요.
예, 중흥 클래스 자체 요 라인이 이렇게 있죠. 이 신동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인데 요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해 있어요. 바로 위쪽에는 또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해서 현재 지금 철거가 지금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파트에 뭐 3박 4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그 여기에 뭐 자녀가 있다, 또 초등학교나 뭐 요 정도 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이쪽에 뭐 당중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학군을 이용하기에도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양평역 쪽 요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그 이제 지산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현재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예요. 이 양평역 쪽 주변 지역 자체가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지산에 대한 어떤 장점들이 많은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안쪽에서 이제 몰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오목길을 건너게 되면 바로 이제 그 목동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학군에 대한 어떤 주변 지역의 학군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도 충분히 좀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고, 현재 요게 이제 내년이면 이제 입주가 되죠. 올해죠. 올해 이제 입주가 진행이 되는데, 입주가 되게 되면 좀 더 가격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주변 지역 자체가 재개발로 좀 지어진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 지역들이 잘 돼서 환경 개선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좀 괜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격에 대한 상승폭을 좀 상당히 좀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실거주하기는 좀 그렇다고 한다면 전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전세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세를 놓고 한 4년 정도 보유하셔라. 이유는 뭐냐면 이쪽에 그 오목교 쪽 라인으로 이제 빠지는 그 경전철이 있어요. 이 경전철에 대한 호재거리도 충분히 좀 잡아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년 정도는 보유하셔라. 이렇게 좀 결론을 내드리고요. 다른 것을 뭐 강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오히려 매매를 하고 이 아파트는 그냥 잘 끌고 가는 걸로 그렇게 좀 결론을 좀 내드리고 싶어요. 예,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역시나 내가 부동산을 어떤 걸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매도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타이밍을 잡는 방법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전문가와 함께 움직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시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나에게 딱 맞는 해결책 찾아가시면 되는 시간이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2가지 정보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첫 번째 만나볼 부동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그 하남 미사지구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입니다. 이제 병원으로 임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병원 임대가 맞춰져 있다는 것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선호하는 임대차거든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는 5호선 미사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고요. 바로 앞쪽에 수변광장이 위치했습니다. 수변광장이 위치했다 보니까 수변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를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 물건은 지하 3층과 지상 3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호실 자체가 4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4개 호실만 있는 병원으로 임대가 맞춰져 있는 상가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1년 이게 올해 이제 5월달에 이제 준공 예정인 물건입니다. 현재 병원으로 입점이 확정이 되어져 있고요. 병원 입점 같은 경우는 뭐 피부과라든가 소아과, 그 다음에 치과 이런 형태로 좀 맞춰질 것 같아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매매가는 6억 1,800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 자체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가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해 처음으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죠.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그만큼 또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전달을 해드리는데요. 올해 5월에 준공 예정인 신축 건물이고요. 병원 건물이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안정성은 누구나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입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권 분석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입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5호선 강일역과 5호선 미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개통이 됐죠. 5호선 미사역까지 개통이 됐습니다. 주변 지역 자체가 아파트로 해서 부채꼴 모양으로 형성이 되었으면서 그 산업단지와 같이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 또 아파트 배우 세대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앞쪽에는 그 강변공원이 위치했어요. 그래서 미사 호수공원과 음악분수가 같이 어우러진 곳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호선 미사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정도, 도보 약 한 3분 정도, 약 200m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도보 약 한 300m 정도 거리에 위치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용하는 이용객 수를 모두 좀 잡아낼 수 있는 상권에 위치했다는 것이 본 물건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주변 지역의 아파트 배우 세대예요. 이게 5호선 미사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일반 상업 지역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 주변 세대가 그 아파트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어떤 배우 세대를 충분히 동선 자체가 잡아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미사강변 신도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강일주구라든가 이 고덕 강일중 또 주변 지역의 풍산이라든가 같이 어울려지는 세대수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미사강변 같은 경우는 이 본 물건지 주변 지역에 이렇게 산업단지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일 IC라든가 이 강일 IC에 인접해 있어서 이쪽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산업단지의 유통을 충분히 좀 담당할 수 있는 지역들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많은 업무 시설들이 이 상일 IC와 강일 IC 쪽 주변 지역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 현재 뭐 공사도 많이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또 하나는 이 미사역 쪽의 하나의 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이 미사역 쪽 주변 지역이 미사 강변 신도시의 유일한 일반 상업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상업 지역에 종사하시는 종사 수요층들 또 이 일반 상업 지역에서 상업 지역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를 이 본 물건이 좀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동선이 위치해 있는 것이 본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이 보행자 전용 도로가 위치했습니다. 이 미사역 쪽 주변 지역에 이 보행자 전용 도로, 즉 강변을 이용하기에는 충분하게 보행자 전용 도로가 만들어져 있어서 강변을 좀 이용하기 쉽게 좀 만들어냈거든요. 이 물건 자체에 붙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동선 자체, 또 집경량 자체를 좀 보일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물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하 3층과 지상 3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하 3층까지 파내다 보니까 법정 주차 대수보다 상당히 많은 주차 대수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여유 주차 대수가 약 한 100대 이상이 좀 가능할 정도로 되어져 있고요. 보시게 되면 본물건지 바로 앞에는 이 강변이 위치해 있고 바로 뒤편으로 해서 미사역이 위치했어요. 그래서 양쪽 가운데에 인접해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주변의 어떤 동선이라든가 주객력 자체를 다 모을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주변에 이제 상가를 좀 분석을 한다면 주변 상가에 비해서 대지 평수가 다른 어떤 평수보다는 좀 큽니다. 큰데도 불구하고 호실 자체는 좀 적게 들어가는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요. 지하 3층과 지상 3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차 대수를 보시게 되면 다른 데 주차 대수는 거의 뭐 100대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140대 정도가 가능할 정도로 다른 데보다 주차 대수가 상당히 좀 크게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병원을 이용하는 또 본 물건의 어떤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 수이 차를 가지고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어떤 상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1층 같은 경우도 평당가 자체가 주변 지역의 어떤 상권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렴하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1층뿐만이 아니라 2층 같은 경우도 평당가 자체가 상당히 좀 저렴하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층고 자체가 다른 어떤 상가에 비해서 층고가 좀 더 높습니다. 층고가 높다 보니까 또 그만큼 임차인들을 좀 회전시키는데 좀 용이하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상 가격을 좀 분석을 한다면 예상 매매가가 6억 1,800만 원입니다. 현재 지금 임차가 맞춰졌다고 했죠. 2천에 월 한 200 정도가 가능하고요. 대출은 현재 지금 한 3억 7천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보증금과 대출액을 제외한다면 실투자금 약 한 2억 정도에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이 다 그렇겠지만 항상 입지가 중요한데 특히나 상가 투자에 있어서는 입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도 많아야 되고요. 또 이동하기도 굉장히 편리해야 할 텐데 입지나 상권 분석 등을 통해서 그에 대한 부분 잘 갖춰져 있다는 점 확인하셨습니다. 또한 병원으로 임차가 완료되어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이 상가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요.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피스텔 소개해 드릴 거고요. 위치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입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본 물건은 양천구 목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9호선 등촌역에서 도보 약 한 4분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본 물건은 지하 1층과 지상 17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투룸 형태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9호선 등촌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대로변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본 물건은 3억 700만 원에 전세가 좀 맞춰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실투자금 약 한 3천 정도의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 양천구 목동으로 왔습니다. 오피스텔 소개해드리는데 투룸 구조이고요. 등촌역에서 도보로 약 4분 거리 거의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면서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뷰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 기본 정보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목동 역시나 입지가 굉장히 좋고요. 개발 호재들도 다양해서요.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자, 이사님 입지 여건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입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등촌역에서 도보 약 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본 물건의 좀 특징이 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에 이제 뷰가 상당히 좀 넓게 탁 튀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9호선 라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되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변 지역의 이 마곡권역이라든가 이 목동권역, 이 상암권역의 임차 수요층들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월드컵 대교가 위치해 있고요. 월드컵 대교가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을 충분히 또 한번 임차 수요층을 좀 확대를 좀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호재거리는 이 광복 횡단선이 있는데요. 이 광복 횡단선이 이제 확정이 됐죠. 전체적으로 국민대라든가 상명대, 이 명지대 등 이 대학가 수요층과 이 청량리와 또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을 아울러서 가지고 있는 횡단선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물건 이제 목동에서 진행을 해서 이 청량리역으로 지나게 되고 전체 길이는 약 한 25.7km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2025년 정도 되면 이제 개통할 예정인데요. 이게 확정이 된다면 이 목동권역의 수요층들 또 이제 위쪽에 있는 강북권역의 수요층들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본 물건이 이제 등촌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정도, 3,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세가 상승이라든가 또 임대가 상승을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월드컵 대교가 있죠. 월드컵 대교가 위치해 있으면 이 4개 노선 자체가 이 직결로 연결이 됩니다. 또 이제 서울 문성간 고속도로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호재거리도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 확인하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건물 특징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건물인 만큼 어떤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 또 이 오피스텔의 가격 분석까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이 본 물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로변에 위치했습니다. 이 30m 도로와 뒤쪽에 6m 도로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 물건은 이제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직접 물건을 보시고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층수는 지하 1층과 지상 17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요. 또 내부적으로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고 화이트 톤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좀 기존 평수보다 좀 더 넓은 평수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내부 옵션 같은 경우는 거실이라든가 안방에 이제 그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화장실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또 화장실 안쪽에
이제 그 다용도 공간을 하나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방에다 다용도실을 만들면 상당히 좀 적어 보이죠. 오히려 작은 방을 좀 큰 방처럼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를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현재 예상 매매가 약간 3억 700 정도가 가능하고요. 그 전세가 약간 2억 7,500만 원 정도의 임대가 맞춰져 있습니다. 2억 8천 정도의 임대가 맞춰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실투자금 자체를 약간 3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월세 같은 경우도 뭐 한 월 한 90만 원 정도는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월세 수익도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월세 수익의 또 입지와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의 가치 상승까지 함께 가져가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이제 새해 처음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면서 이 첫 스타트를 어떻게 끊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전문가와 함께 든든하게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이 한정돼서 진행이 됩니다. 한 분 한 분 조금 더 자세하고 진지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의 해결책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전해드린 2가지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석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새해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향한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초부터 모든 역량을 부동산 시장 안정에 쏟아붓겠다라고 했고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 역시나 시장 안정으로 국민의 근심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수립에도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25번째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올 한 해도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한 상황에서 2021년 올해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그널이길 바라면서 올 한 해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시그널 문의 전화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두겠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알토마토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